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결정을 해가지고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이제 정밀 폭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 늘 북한에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B2 전략 폭격기가 동원돼 가지고 일명 가오리라고 합니다. 무게가 무려 13.5톤 정도 되는 엄청난 이 폭탄을 가지고 가서 야밤중에 완전히 정밀 폭격을 해가지고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앞으로 이제 한반도에서 벌어질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이제 북한의 핵 문제는 이란 다음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이제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북한의 전략 미사일들에 대해서 어떤 정도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냐, 이걸 좀 저희가 추적을 해왔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민감한 정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정보는 뭐냐면 거의 탈북자 가운데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온 한 분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그분이 언제 대한민국에 왔는지는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이 이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매우 엉뚱한 이제 그런 정보가 있긴 하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북한의 그 전략 미사일 그리고 전략 군사 물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공개가 됐고 우리 국정원이 이 정보를 취득하게 됐다. 자, 이런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자, 과연 어떤 정보를 어떻게 가져왔냐? 자, 이 사람의 실제 직책은 뭐냐면 인민군대 입대해가지고 인민군 청참모부 산하의 전략 물자 그 운반하는 이런 부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자, 이들은 뭐냐면 북한의 대형 트럭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 군부 열차, 군수용 열차죠.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북한 군수 공장에서 또는 이제 국방과학원에서 테스트하고 실전 배치되는 이제 모든 무기들을 현장에 갖다 운반하는 작업을 10년 동안 해온 이런 북한 군인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다행히도 이제 컴퓨터상에 자기가 이제 운반했던 모든 이 미사일들 뭐 이런 대포들 그리고 이제 포탄들 그리고 각종 군수 물자들이 옮겨진 장소를 거의 뭐 10년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손금보듯 북한의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한 사람이 10년간 자기 부대를 이끌고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특히 북한이 이제 김정일 정권 후반에 들어오면서 본격화된 미사일들, 그러니까 전략 미사일들, 스코트 미사일을 포함해가지고 중장거리 미사일들, 그리고 이제 뭐 화성 계열의 미사일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실전 배치될 때에는 반드시 이 부대가 이 미사일들을 싣고 해당 부대로 가거나 또 이 미사일들을 숨겨놓을 어떤 곳으로 이제 옮겨진다는 거죠. 자, 이걸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떤 곳에 어떤 그 위장 장소가 있고 또 진짜가 있고 또 어떤 미사일이 어디에 배치가 돼 있고 이런 정보들을 거의 대부분이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이나 우리 국방부는 이 탈북자의 탈북으로 인해서 북한의 엄청난 이 전략 미사일들 또 이제 포탄들 그리고 이제 군사 물자들이 배치된 곳을 완전히 파악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탈북자가 대한민국으로 와서 몇 년이 지났고 이 정보가 이제 밝혀졌다, 다 털렸다는 것이 이제 북한도 알았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정원,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국정원에 들어갑니다. 간첩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이상한 사람들 국정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정보가 어떻게 셀지 모릅니다. 특히 탈북자 정보는 북한의 정보기관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탈북자 정보가 만약 있게 되면 이게 은밀히 또 북한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뭐 확인한 바는 없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중요한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북한에도 알려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탈북자가 한국으로 온 다음에 북한의 이제 미사일 배치도가 완전히 대한민국에 정보가 다 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김정은 정권이 이거 자강도 양강도 또 평안북도 뭐 북한의 곳곳에 이제 그 지하 경로를 파가지고 다 숨겨놨는데 이게 아무런 그 소용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벙커버스터가 뭐 13.5톤이라고 하는데 우리 현무가 거의 3분의 2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무 정도면 북한의 뭐 핵시설 외에 뭐 미사일 발사대 같은 것들을 숨겨놓는 이런 것은 뭐 지하 80m까지 파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핵시설이면 몰라도 일반 군사 시설들은 최소한 한 50m 정도의 콘크리트를 치고 이제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50m 정도면 현무로 충분히 때리고도 남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위치가 중요한데 위치가 파악이 되면 뭐 때리는 거는 뭐 때리는 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뭐 방어하는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얻어맞는 거죠. 어디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엄청난 정보가 들어왔고 10년간 북한이 깔아놓은 미사일들, 포탄들, 또 전략 무기들 모든 정보가 샅샅이 대한민국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건 사실은 정보 가치로 따진다면 뭐 수억 달러의 가치인데 이 탈북자에게 국정원이 얼마나만큼의 돈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공로로 인해서 북한이 초비상 상태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2019년, 20년 사이에 자강도를 1년 동안 격폐할 때 대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특별 지시가 내렸습니다. 격폐. 그러니까 한 개 도를 완전히 격폐해가지고 북한에서 승인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이제 그 자강도를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강도 사람들이 외부도 못 나오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 개 도를 막아놨습니다. 1년간. 뭐 했냐? 1년간 북한이 이제 숨기고 싶은 것들을 전부 다 자강도로 옮겨가지고 새로운 땅굴을 파고 거기다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강도 지역에는 워낙 산악 지역이고 나무가 많다 보니까 지하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이나 정찰위성으로 다 볼 수가 없고 또 이제 북한은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가림막을 쳐서 이걸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털릴 만한 것들은 다 옮겨놓고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가짜를 공개를 했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 미사일이나 뭐 포탄이나 뭐 전략 무기들은 그렇다 치고 자, 북한의 핵시설입니다. 핵시설을 우리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저는 아직까지 북한의 핵시설을 폭로할 만한 이제 중요한 탈북자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이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에 관한 최고급 정보는 휴민트를 통해서 알아낸 게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북한의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변이 있고 최근에 이제 그 김정은이 공개한 남포 강선지구의 우라늄 농축시설 그 최대 규모입니다. 이걸 이제 트럼프 김정은이 만났을 때 트럼프가 막판에 이제 이걸 공개하라고 했을 때 김정은이가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이거 말고 이제 풍계리하고 뭐 동창리 엔진 실험장 이걸 공개하겠다고 막 우기다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 이후에 미국이 강선제강소 밑에 대규모의 농축시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이걸 김정은이가 공개 오픈했습니다. 자, 대규모로 농축하고 있다는 것을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미 알려진 시설은 언제든지 뭐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이란에서 그냥 얻어맞는 것처럼 강선제강소도 어느 순간에 맞아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강선제강소는 남포시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폭격하게 되면 남포시 전체가 이제 방사능에 오염돼가지고 큰 재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정은 정권이 트럼프 회담 이후에 이 농축시설을 아마 새로운 제3의 장소로 이제 옮겨서 은밀하게 또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고 정보와의 싸움인데 현재 북한의 핵시설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우라늄 강산만 해도 9곳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시설이 5개에서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선 몇 개 빼고 자강도 영절이 부근에 하나 이상한 게 하나 있고 또 평안북도 하갑이라는 곳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휴민트 정보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껍데기가 다 드러난 곳이 몇 군데 있죠. 영변. 이거는 이제 뭐 플루토늄 추출 시설인데 이 영변은 이제 거의 4, 50년 운영이 되다 보니까 낡을 대로 낡아가지고 방사능 누출이 심각합니다. 자, 이 영변지구는 완전히 이제 방사능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빨 다 빠지고 털 다 빠지고 완전히 지금 기형아가 나오고 거의 뭐 생지옥 같은 이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트럼프 회담할 때 이 영변지구의 시설을 그냥 마치 대단한 걸 미국에게 내다 주는 것처럼 쇼를 해가지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안 속은 겁니다. 문제는 강선제강소 밑에 있는 이제 핵심 시설 그리고 이제 아직 모르는 평안북도 하갑이라는 곳에 위치한 농축시설 그리고 자강도 영절이 부근에 있다는 농축시설 이건 이제 최근에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아직 그 안에 농축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은 하지만 강선처럼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자, 휴민트가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콘크리트 같은 경우 한 80m 뭐 아연 덩어리를 갖다가 이제 깔아놓게 되면 열 추적이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열량이 지하에 있다고 해도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휴민트의 정보가 매우 이제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북한의 소형 핵탄두가 이제 다량으로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소형 핵탄두를 어디다 감추고 있는지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유사시 때 북한이 뭐 멸망의 어떤 그 길로 몰릴 때 소형화된 핵탄두를 어떻게 쓸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김정은 정권이 마구 만들어낸 이 소형 핵탄두를 어디다 어떻게 숨겨놨는지에 대한 이 정확한 정보를 우리 국정원이 빨리 알아내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자, 모사두에 우리가 10분의 1만 노력해도 이제는 우리가 뭐 모를 게 없지 않습니까? 자, 지금 국정원이 대북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90% 정보가 탈북자가 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털어놓는 정보를 갖다가 날로 먹는 이제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탈북자에게 어떤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그들이 가져오는 정보 가치에 비해서 사실은 돈도 별로 안 쓰고 알아서 오니까 거기에 만족해가지고 있는 것인지. 자, 모사드는 목숨 걸고 이란 내에 들어가서 이란의 그 핵심 군부 지도급 인사들 한꺼번에 제거시키고 또 이란의 모든 핵시설, 모든 미사일 기지를 상당 부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0% 파악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때 상당한 부분의 이란의 무력이 초토화 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정보의 힘이고 모사드의 힘이다. 자, 이런 말씀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탈북자 한 명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분이 하나 와가지고 북한의 전략 미사일 이 배치된 대략적인 어떤 위치는 대부분 확인이 되다 보니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팔았는데 이미 다 밝혀져 가지고 또 다시 팔려면 또 얼마나 많은 인력과 또 자금이 들어가겠습니까? 자, 이제는 국정원이 최고급 정보들이 휴민트를 보내 가지고 뭐 공작을 하려면 이건 또 엄청난 이제 시간과 신뢰와 또 인맥 관계가 형성이 돼야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돈으로 때리는 수밖에 없다. 핵정보, 미사일 정보, 북한의 모든 군사 정보들을 가져오는 탈북자에게는 얼마만큼의 보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걸어놓고 북한 전역이 나팔을 불게 되면 제 생각에는요. 돈벌이를 위해서라도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 또 북한의 군부 또 군수공업부의 모든 간부들이 너도나도 정보를 가지고 와서 팔아먹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털어내는 수밖에 없다. 물론 대한민국에 돈이 없습니까? 뭐 핵정보 같은 경우는 뭐 최소 100만 달러 이상씩 걸어가지고 북한의 전역에 뿌리게 되면 다 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한 몇 년만 털게 되면 김정은 정권이 뭐 어디에 뭘 숨겨놓든 그게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란의 폭격이 이제 끝났고 이게 뭐 이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란 폭격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남은 게 북한입니다. 북한도 이제 이란과 유사한 신정국가, 신정포갑체제이기 때문에 불법 정권, 또 명분 없는 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되고 이걸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의 핵을 용인하는 순간 전 세계 질서는 무너지고 특히 테러리스트한테 이 소형 핵무기가 넘어갈 경우 그러니까 북한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란과의 핵 커넥션이 워낙 깊기도 하고 이란의 테러리스트들과의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깊습니다. 자,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지켜본 결과 북한의 핵 문제는 결코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고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고 내버려두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뭐 김정은과 나 친구다. 뭐 딜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트럼프도 김정은 정권이 말로써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거의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옵션으로 이제 분명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현실을 감안해서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정확하게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단번에 없앨 수 있는 그런 만나는 준비를 해놔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군인들, 북한의 간부들에게 돈을 뿌려서라도 북한의 모든 정보를 털어오게 만드는 이제 새로운 전략을 우리가 세우고 북한의 모든 비밀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전달을 올립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